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스페셜 5번 특강 1월 세 번째 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인데 1번 문제 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관련한 설명이다. 공인사업령상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O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그럼 1번입니다. 등록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해야 된다. 그럼 체크 포인트가 신청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장. 그럼 등록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지지다. 우린 신청인의 주소지가 나오면 이 지문 무조건 틀렸어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이제 틀렸네요. X. 2번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그의 공인사직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등록관청이 자격 발급 시도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해요. 그죠? 법인등기상 증명서도 직접 확인하죠. 그러니까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어서 법인등기상 증명서는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틀렸어요, 역시. 3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적법한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해야 된다. 며칠입니까? 7일이죠? 예, 그래서 7일. 역시 틀렸습니다. 이게. 자, 그럼 4번 갑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았네요.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등록대장이 기재하고 지첩시 나갑니다. 이때 이 등록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전자관리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맞고요. 정답이네요, 그럼. 5번입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 신청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OX. 등록 신청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등록하면 되는 거죠.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요. 공인중개사업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X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1번입니다. 개공사가 사망한 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이 없어도 등록 이력이 소멸한다. 그죠? 사망은 등록은 일신정수이기 때문에 즉시 실효합니다. 그래서 1번 좀 맞았고요. 2번입니다. 개공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키워드죠. 그럼 성명, 상호 사용하여 했다. 이건 대여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죠.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됐어요. 필요적 등록 취소해야 되고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 지문 생각보다 잘 냅니다. 자, 다음 3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와 사의 소속공사가 될 수 없다. 그죠? 우리 이중속 전면 금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개공이 만약에 이중속하면 필취죠. 필요적 등록 취소의 1-1이죠. 이중자에 걸리면 1-1이다. 자, 4번 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임약정은 무효이다. 자, 무자격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임약정 무효죠? 맞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수임약정은 무효이다. 맞아요. 다음 5번입니다.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뭐예요? 이중 등록이죠. 그럼 이중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이중자에 걸리면 1-1, and 필취죠.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 그죠? 필취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갑니다. 공인사업령상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이제 결격 문제죠. 그럼 개공 등이 될 수 없는 자, 결격에 해당하는 자, 이 자를 골라 같은 표현인데 이게 표현이 될 수 없는 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X 해놓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자를 X, 될 수 있는 자를 O라고 합니다. 그럼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복권된 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됐다. 이게 체크 포인트죠.
그러니까 복권됐으므로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5죠. 다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한 자. 그러면 징역 집행유예는요. 법을 따지지 않고 결격이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3년이니까 3년이 경과됐대요. 벗어났죠? 개공등이 될 수 있죠. 다음 3번입니다. 형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 형법 위반이에요. 징역 받았죠. 2년을 선고받아 1년 복역을 했어요. 가석방되어 3년이 경과한 자. 자, 그러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년 복역하는 중에 여기서 가석방이 된 거예요. 1년 복역 후. 그럼 이자는 남은 기간이 가석방 기간이죠. 그러면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1년 무사히 경과하면 다시 3년 결격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석방이 됐다. 그럼 이자는 총 몇 년 지나야 돼요? 4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령이 가석방되어 3년 경과한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벗어나지 못했죠.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개공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됐는데 이게 특별사면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특별사면되어 3년이 경과됐다. 그럼 이자는 바로 결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석방되어 3년 경과한 자는 무조건 결격입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가석방 기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그죠? 자, 다음 4번입니다. 공인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자. 자격 취소하면 3년 지났어요. 벗어났죠? 개공등이 될 수 있어요. 다음 5번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다. 자, 벌금 나왔죠? 그럼 반드시 우리 법이냐 타법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럼 폭행으로 인한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공등이 될 수 있죠. 그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